나무호 폭발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뭐에 의한 공격이었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게 뭔지,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기뢰나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일단 배제한 거죠? 외교부가 공개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체에 큰 구멍이 나 있죠. 외판은 바깥으로 휘었고 내부 구조물은 안쪽으로 누웠습니다. 이 파손 부위, 해수면에서 1에서 1.5m 정도 높은 위치인데 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 수중에서 배 밑부분을 공격하는 기뢰나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당초 높은 물기둥이 솟구쳤다는 증언이 나왔던 만큼 기뢰나 어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만 파손된 위치, 뚜렷하게 해수면 윗부분에 구멍이 생긴 게 중요한 단서가 된 겁니다. 그럼 수면 위에서 뭐가 날아왔다, 이건 맞는 거죠? 네, 정부도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는 둘로 좁혀졌다는 분석인데 아직 둘 중에 뭐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비행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단정적이진 않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가 더 유력하다,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드론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는 선체 CCTV에 잡힌 모습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면 두 개의 비행체가 1분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타격한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드론 운용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드론이 선체 외벽을 부수고 두 번째 드론이 같은 곳을 공격해서 피해를 극대화하는 계산된 공격이라는 거죠. 이란의 주력 자폭 드론인 샤헤드 136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체에 난 직경 50cm 반구형 관통 흔적을 보면요. 동체 직경이 40cm 정도인 이 드론이 낼 수 있는 파손 크기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드론이 아닌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었다면 파손 규모가 훨씬 컸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사일일 가능성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각에선 순항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꺼운 선체 외판을 뚫고 들어간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나스르-1 같은 대함미사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피 두께나 크기를 봤을 때 샤헤드 같은 드론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외피 같은 게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뚫고 지나갔고 그리고 막 다 휘어져 있고요. 수평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스쳐간. 네, 여전히 해석은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정부가 수거했다는 엔진 잔해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드론은 왕복 엔진을,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잔해를 보고 어떤 엔진인지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피스톤이냐 아니면 터보 엔진이냐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일부 샤헤드 드론 중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기종도 있는 만큼 분석에 시간이 소요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정부의 최종 결론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나무호가 공격당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건이 발생하던 지난 4일 밤 가능성을 보고받았고 언론도 잇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외부 공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이 걸린 일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일 나무호의 침수나 배의 기울임 등이 없었다며 피격이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 역시 사실상 피격이 아닌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설명해왔습니다. 화재가 나고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데도 트럼프는 이것이 피격에 의해서 하니까 참전하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원인부터 밝혀야 된다. 하지만 외부 공격 사실이 확인되자 청와대는 판단을 잘못했던 게 아니라 유보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이후 파공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판단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격 주체에 대해선 또다시 미지의 영역이라며 신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국민들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야, 그 영상물 보내줘봐. 봤으면 금방 알아요. 미국이 얘기하고 이란이 얘기했는데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있다는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피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다른 고려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나무호 피격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교적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신중 기조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역시 국민 생명, 안전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대응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도 사실입니다. 정치부 이채영 기자와 뉴스 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와대 설명만 봐도요. 사건 초기부터 피격 가능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다, 사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런 거죠? 네, 우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계속 나왔던 데다가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관리를 해왔던 이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신중하다 못해 피격보다는 내부 원인에 따른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로 설명해왔던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네. 특히 이번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선원이 있었다는 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동안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강조해왔던 어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근데 나무 피격 사실이 이제 어제 공개를 했고 확인이 됐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부동산 문제를 보도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글에 이어 오후에는 국회의장 투표 제도를 언급한 글을 SNS에 올렸지만 나무호 관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별도 당부의 메시지가 있었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과 재외 자산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 지침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사태 때 상당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군요. 언급을 했었죠. 네. 자, 근데 어쨌든 피격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관련 선박은 나무호까지 합쳐서 모두 26척이고요.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타고 있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160명에 달합니다. 이 선박들이 좀 더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해협 안쪽에 있던 벌크선 한 척도 어제 미상해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란 정부로부터 안전을 확약받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군함을 파견한다든지 파병한다든지 이런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적절한 수위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격 피해를 당했던 다른 나라들의 그 대응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 소속 선박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자 핵추진 항공모함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군사 행동으로 대응에 나선 셈인데 우리 정부 역시 현재 미국으로부터 MFC, 이른바 해양 자유구상 참여 요구가 있어서 이거는 검토 중입니다. 이란의 공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리 정부의 참여 명분은 높아질 걸로 보이지만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또 관건입니다. 네, 외교적 명분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생명인 것 같은데 적절하게 좀 대응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